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년 만에 부활 예고됐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은 아닌데 거의 뭐 이 정도면 99%.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특정 언론사에서 단독 보도를 냈어요. 1월 4일 날. 그러니까 같은 날 재정경제부에서 결정된 바 없다라고 이제 보도 자료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많이 본 모습이잖아요.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약간 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시행하겠네라고 이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과거 제 다른 영상에서 한 6대 4 정도로 시행되지 않겠냐라고 했는데 사실 뭐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서 조심스러웠는데 뭐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한국경제 단독 보도예요. 1월 4일 어제 일요일이었죠. 그래서 오후 5시 47분 그리고 오늘 1월 5일 라이브 하고 있는 1월 5일 오전 1시에 또 이게 약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이광식 외에 2명께서 이렇게 이유정님, 최혜련님 이렇게 해주셨어요. 한번 좀 볼게요. 어떤 내용인지 출처 밝히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경제 전략서라고 있는데 과거에 했던 경제 정책 방향입니다. 거기에서 유예라는 그 부분이 이제 삭제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시행되는 거 아니냐. 결론이 그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약간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게 양도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소득세법 시행령이라고 있어요. 이제 본법이 있고 밑에 시행령이 있는데 그 시행령에서 언제까지 단 시행을 유예한다. 이렇게 좀 예외 조항을 걸어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예외 조항이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1년 단위로 연장 이렇게 된 거였었죠. 그러면 왜 이전 정부에서는 그렇게 했던 거냐? 위에 이제 소득세법 본법을 바꿨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다수당이 그 당시 이제 국회 다수당이 민주당이잖아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일단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행령으로 이걸 막아둔 거였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25년도에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 다른 정부잖아요. 그래서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그래? 그러면 이 시행령 이게 계속 연장이 됐었단 말이지. 그럼 우리는 연장 안 할 거야. 라고 해서 뭐 이거를 우리한테 친절하게 알려주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그 시행령을 그대로 놔두잖아요. 그대로 놔두면 그냥 예정대로 26년 5월 9일까지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메커니즘을 들여다봤을 때 현재 정부가 굳이 그렇게까지 챙겨가지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물론 속마음은 아무도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만 솔직히 말하면 과연 현재 집값이 이렇게 오르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솔직히 퀘스천이에요. 좀 약간 좀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왜 그러냐면 몇몇 이렇게 스탠스를 보면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게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올라가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장 할 수 있는 건 수요 억제책이기 때문에 627 대출 규제부터 해가지고 쭉 이렇게 나왔었고 그리고 이제 사실 공급 대책은 뭐 백약이 무효예요. 지금 누가 와도 좀 당장 어떻게 안 된단 말이지.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공급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별로 없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조금만 산업재 산재 같은 거 나면은 뭐 이제 공사 중단시켜버리겠다 그러고 형사처벌하겠다 그러고 뭐 그 외 여러 가지 조치들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과연 그걸 보면서 이 집값을 잡으려는 의지가 있는 거지. 저는 퀘스천이 든 거고 가장 결정타가 저한테는 뭐였냐면은 12월 말쯤에 뭐가 있었냐면 주택 공급 준비됐다. 대책 준비됐다. 그런데 발표는 시기 조율하겠다. 저는 거기서 완전히 깨버렸어요. 아니 이게 특히 수많은 청년 세대 20대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힘든 상황인데 그런 사람들한테 빨리 좋은 소식을 알려주지는 못할 망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말도 안 된다. 어쨌든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런 분위기를 봤을 때 과연 이런 것까지 챙겨서 시장에 매물이 없으니까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고 좀 이렇게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하겠다 이런 거를 챙길까? 이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가만히 방치하면 그냥 그대로 중과 시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기 때문에 될 것 같다라고 했었던 거죠. 자 보겠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4년 만에 재개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래서 해당 언론사도 확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동의합니다. 자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2026년 경제성장 전략 예전으로 치면 경제정책 방향인데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빠진 것으로 4일 확인됐다. 그래서 단독 보도를 냈다. 그래서 유예가 종료되는 오는 9월, 정확하게는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5월 말일이 아니고 5월 9일까지 매각을 하셔야 되고요. 5월 9일까지 계약을 쓰는 게 아니라 매도 잔금을 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안 한 상태에서 중과가 시행됐다 그러면 5월 10일부터는 그냥 중과 들어갑니다. 다주택인 경우에. 그래서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지만 서울 전체 그리고 경기도 12개가 토지거래 허가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조정대상 지역.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고요. 그러니까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 지역하고 관련된 것이지 토호제하고는 1도 관련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언론사가 토호제를 말하는 거는 뭐냐면 쉽게 팔 수가 없잖아요. 세를 끼고 팔아야 되는데 세를 끼고 못 판단 말이지. 그러면 실제 전입을 할 수 있는 실거주자만 하는데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더 팔기가 힘들어지니까 힘든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설령 이 해당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틀리고 양도세 중과가 1년 정도 유예된다 하더라도 여기 대해서 좀 물건을 팔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임대차 계약이 끝나야 되니까. 그래서 토호제로 묶인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까지 부활하면 거래 실종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왜 그러냐면 팔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경제성장 전략은 한 해 동안 추진할 굵직한 경제정책을 담은 연간계획표인데 22년 5월 이전 윤석열 정부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한 뒤 매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를 1년씩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유예 조치가 사실상 종료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자, 그러면 양도세 중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양도세 중과가 되면 두 가지 페널티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제가 가져온 기사가 요거랑 연관된 거고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받을 수가 없으면 이게 과표가 올라가요. 그 상태에서 기본 세율에 가산 세율이 최대 30%가 붙습니다. 3주택 이상인 경우에. 그러면은 기본 세율 최고 세율이 45%인데 30%가 붙으면 75, 그리고 이제 지방소득세가 붙으면은 82.5까지 가는 거죠. 거의 살인적입니다. OECD 이런 건 없습니다. OECD 평균 좋아하시는데 정부에서 이럴 때 OECD 평균 좀 하십시오. 뭐 이상한 것만 하지 마시고 약간 좀 흥분한 것 같은데 좀 우워 해야겠다. 자, 그래서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자, 내가 10억짜리 집을 사고 한 10년 정도 놔둬서 20억이 됐다. 그러면 이게 필요경비가 한 5천만 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양도차익이 9억 5천이 되고요. 10년 동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20%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9억 5천에 20%를 뺀 7억 6천에 대해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양도세가 지방세 포함하면 대략 3억 천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과가 들어가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면 이 9억 5천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죠. 그대로. 그러면 과표가 7억 5천에서 9억 4천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가산세율이 3주택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때 3주택수는 세대 기준 뭐 이상한 시골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러면은 얘가 30% 포인트가 붙어요. 그러면 42에서 30이 붙으니까 72가 됩니다. 그러면 세금이 7억 천까지 올라가요. 3억 천에서 7억 천까지 간다. 무려 4억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원래 내기로 했었던 본세 3억보다 가산되는 게 4억이 더 커져 버리죠. 이러면 팔 수 있겠냐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가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래도 팔고 나면 3억 남는 거 아니냐. 나쁜 사람이죠. 자기 거 아니라고 말 함부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가장 소중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건강권이죠. 일단 건강하게 살아야 되니까. 두 번째가 뭐냐면 자기가 힘들게 모은 재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건드리면은 선 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 거 아니라고 함부로 3억 남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야. 이런 말은 하지 말아라. 미안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인데 약간 좀 이렇게 조금 더 진정해야지. 자, 그러면 이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면 이 세 가지에서 하나라도 피하시면 됩니다. 지금 뭐 채팅창에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 비조정 지역은 양도세 중과랑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자, 양도 당시 다주택이어야 되고요. 양도 당시 조정대상 지역이어야 되고 별도의 중과 배제 사유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현재 조정지역으로 많이 묶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다, 아니면 수도권 외곽이다, 비조정이다. 그러면은 내가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올해 지금 좀 분위기 좋은 곳 중에 하나가 뭐 부산이거든요. 근데 현재 비조정이란 말이지. 그래서 내가 부산을 내가 취득을 하고
매도를 했을 때 계속 비조정이다. 그러면은 몇 채를 가지고 있든지 중고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을 지금 샀는데 한 3년 정도 후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청구권 같은 게 있으니까 갑자기 팔기 직전에 조정으로 묶여버렸다. 그러면 중고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주택이면. 조심하셔야 된다. 자, 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양도 당시 내가 주택수를 다 빼가지고 1주택이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한강벨트, 강남 3구, 뭐 서초, 반포, 압구정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중고 안 들어갑니다. 이러니까 똘똘이 하나로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별도 중과 배제 사유. 예를 들어서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26년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다. 이러면 중과가 안 들어갑니다. 물론 2년 이상은 보유해야 되겠죠. 단기 양도세율이 60%, 70%나 나오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이제 질문 주셨던 거, 등록 임대주택. 등록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때 내가 요건을 갖췄다. 대표적으로 기준시가 6억이어야 돼요. 5% 잘 지켜야 돼요. 뭐 이런 것들. 이런 요건들은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매도하시기 전에 그냥 파시는 게 아니고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세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일개 저 같은 유튜버가 하는 말 듣고 대충 듣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하시고 그 주택임대 사업자는 정말 체크해야 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중과배제 사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에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시적 주택 비과세 중과 안 들어가요. 수도권 왜 기준시가 3억이야? 중과 안 들어가지. 그리고 요 등록 임대주택 세법상 이제 장기 임대주택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 안 들어가고 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내가 주택이 뭐 한 4채가 있는데 뭐 3개가 중과 배제 주택이다. 그리고 남은 게 하나다. 그럼 중과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다시 이제 공부하셔야 되고 저희 채널에서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변수가 많아요. 일단 세대 기준 주택수를 다 파악을 해야 되고 그 해당 물건의 어떤 요건들을 다 파악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걸 내가 팔 거냐 말 거냐 투자 가치를 봐야 돼. 함부로 팔아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을 함부로 팔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게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하셔야죠. 그러면 26년 5월 9일까지 매도한다는 건 뭐예요? 매도 잔금을 해야 되는 거죠. 계약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이미 이거는 공지가 다 나갔기 때문에 뭐 잔금까지 다 끝나셔야 돼요. 한 가지 그런데 희망적인 내용은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보세요. 자, 여당 핵심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지난해 연장될 때부터 기한이 5월 9일까지라고 예고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5월 9일까지 매도 잔금을 쳐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금 벌써 1월 5일이잖아. 2월 달에 뭐 있어요? 설 명절 있잖아.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 저거. 별로 없죠. 빨리 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도 1년 정도 걸려서 매도한 게 있다니까 지방에 있는 거 힘들었어요. 시장도 이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는 기류가 강하다. 의외로 충분히 몰라요. 핵심 관계자님 누군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는 5월까지 급매물이 쏟아질 거라는 전망과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는 대신 증여하거나 버티게 들어갈 그런 예측이 동시에 나오는데 저는 후자예요. 뭔 급매물이 쏟아져. 이미 다주택자들 뭐 없는데 별로. 팔 사람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똘똘이 하나로 대부분 다 개편했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파실 분들이 팔려고 봤더니 아까워요. 이거 다시 못 살 것 같아. 그런 분들은 작년에 이미 증여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증여도 안 되고 뭐 팔기도 힘들다 그러신 분들은 아마 버티게 들어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버티기에 위해서 이제 변수는 보유세죠, 보유세. 그래서 제가 장담하는데 급매물에 쏟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틀리면 어떡하지? 죄송한 거죠. 뭐 이제 말을 함부로 한다는 게 아니고 뭐 사람은 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고 틀릴 수 있는데 급매물에 쏟아질 가능성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예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유예가 종료되는 5월까지 시장 상황을 보면서 천천히 연장 여부를 판단을 늦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진짜 또 말장난하네. 본인들 입장에서는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되지만 이거를 파는 사람들은 매도 잔금까지 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세상은 항상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제가 이해가 되지만 정말 이 사람들의 그런 걸 생각한다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말씀이 이런 맥락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별로 좀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좀 순화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양도세 중과는 일단 복잡하고 어렵고요. 이거 실수하면 데미지가 너무 큽니다. 여기 아까 보셨죠?
세부담이 엄청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내야 되는 일반적인 양도세의 거의 한 2배, 뭐 3배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2배 정도 하죠. 1.5배에서 2배 정도. 그렇기 때문에 꼭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사실 공부로 다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하는데 세무사님들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정보를 다 오픈 안 하면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한 2명 그리고 이제 안순남 세무사님은 최소 3명한테 복수로 상담을 하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중 1명한테 이렇게 신고된 이제 맡기는 것까지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이제 좀 여러분들이 뭔가 알고 좀 공부를 하고 가셔야지 세무사님하고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편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저희 본문 더보기하고 고정 댓글에 저희 연회원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좀 활용하셔서 같이 공부하셔도 되고, 제가 1월 다음 주부터 4주 동안 부동산 투자와 세금 정규 과정을 합니다. 그거 같이 공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하고요. 5시간씩 총 20시간 합니다. 각오를 하고 단단히 하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많이 시킬 거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상에서는 이제 양도세 중과가 시행된다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니나 다를까 이런 내용이 나왔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의 종료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이제 어제 같은 날 나왔어요. 1월 4일 날. 그래서 한국경제 요거 방금 우리가 좀 전에 본 기사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으니까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많이 본 어떤 패턴 아니에요 지금? 이거 많이 봤는데 이거 정확하게 어떤 거였죠? 6월 26일 날 이런 게 나왔잖아요. 25년도에. 그리고 627 대책 나왔잖아요. 대출 규제. 어린 아이들도 알죠. 동화책을 많이 봐서. 뭡니까? 5글자로. 양치기 소년. 한번 보자고요 뭐. 어쨌든 현재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을 하는 게 좋다. 지금 마지막에 이거 말씀하신 요 정부 고위 관계자분 말처럼 천천히 판단해도 늦지 않다. 우린 늦어요. 이분들하고 우리하고는 입장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냉정하게 대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고맙습니다.